자, 네. 오늘 타이더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또 화상으로 만나뵙게 되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네. 만나는 게 어디예요? 만날 수 맞습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요청한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제 중에서 일론 머스크 얘기 살짝 하면서 사실 네. 대표님의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뷰가 어떤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테슬라. 네. 일반 전기차 기업으로 생각은 안 하실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테슬라 뷰를 음. 최근에 꺾었어요. 꺾었다니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250불을 넘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 뷰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항상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250불 위에서는 좀 꺾이는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로보택시 이슈라든지 뭐 옵티머스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시장에서는 막 와와 했었지만 네. 저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오. 왜냐하면 로보택시 안 될 건데 쉽지 않을 것 음. 같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네. 잘 좀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한 5년 후에 할 걸 막 당장 될 것처럼 막 이야기하니까. 그쵸. 네, 로보택시도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나오는 거 보았을 때,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흔히 말하는 휴머로이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나갈까라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가 어쨌든 뭐 주가 자체도 좀 별로 안 좋고 했었는데, 최근에 물론 뭐 트럼프 당선에 큰 기여를 했던 것도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로보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휴머로이드, 그러니까 옵티머스를 최근 들어서 공개한 걸 보면, 네. 이거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확실하게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번에 그 영상을 공개했을 때, 네네. 아니, 도로에서 공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스튜디오에서 공개하면서, 그렇죠. 별게 없을 것 같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나 빠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FSD 그 15버전인가요? 최근 버전? 네. 요걸 공개한 걸 보면서 느꼈던 건, 이번에는 좀 다르겠다. 네, 이 정도의 FSD의 성능이라면, 네. 로보택시도 정말 내년도 하반기에는 상용화가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빨리요? 저는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는 뭐 우버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 부분 좀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FSD 흐름을 이 퍼포먼스를 보니까, 아닌데? 이 정도면, 정말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로보택시 관련 쪽에, 매출이 실제로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옵티머스도 최근에 공개한 영상 혹시라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그 비탈길에서 내려와서 네. 혹시 보셨어요? 그 미끄러질 때. 넘어질 뻔한데, 맞아요. 자기가 막 균형 잡는 거. 균형 잡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테슬라의 또, 그러니까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로이드 쪽에 기술 발전도 엄청나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는 테슬라는 전기차를 파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감안해서 시장은 결국은 로보택시, 그 다음에 이 로봇과 관련 로봇, 거기에 플러스 AI와 관련된 부분을 멀티플을 줘서 지금의 이제 주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의,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들을 볼 때 정당한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웨드부시나 이런 쪽이 원래는 그들이 테슬라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목표가 500, 10불, 15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600불 갈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이, 네.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 내년도 상반기에 확실하게 모멘텀은 더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600불 갈 수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목표가를 높게 잡아요. 내년도 600불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내용들과 그 퍼포먼스들은 좀 의구심을 품을 만한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로보택시나 그 휴먼 뭐죠? 로이드. 네. 휴머노이드? 네, 옵티머스. 옵티머스가. 네. 그것은 영상 보자마자 아 내가 틀렸구나. 네. 이들이 그 사이에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구나라고 느끼신 거군요. 맞습니다. 역시나 돈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 저는 이번에 그 엔비디아 칩을 그렇게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도 돈도 네. 돈이지만 젠슨 황과의 그런 뭐라 그럴까 정 의리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네. 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먼저 조금 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뽀찌 준다고 하잖아요. 뒷돈 주듯이 해서 약간 더 가져올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러면은 그러니까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또 그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AI 네. 관련한 그런 뭐 기업들이다 하면서 네. 같이 각광을 받는 또 중소형주 기업들이나 또 신생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맞습니다. 종목들 미국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보면 라이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SOS 랩 같은 경우. 근데 실제로 그 뉴욕 증시에서 보면 네. 물론 최근에 뭐 아우터스가 조금 반등을 그러니까 신규 상장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좀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긴 한데 네. 라이다 쪽은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엮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테슬라는 라이다를 쓰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쓸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주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허가를 해줄 때 라이다를 달아야 된다는 게 좀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그 네. 의무화를 폐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라이다 기업들에게 그렇게 유리한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라이다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율주행 관련 쪽에 모멘텀 있는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모비라이를 생각하거든요. 모비라이. 예, 근데 모비라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통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핵심이거든요. 누가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 걸 못하니까 얘 걸 한다라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명확한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다음에 구글의 웨이모가 너무 명확한데 네. 나머지 애들 걸까지 뭐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비라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모비라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이 채널의 좀 특징상 좀 남들이 잘 관심 안 가지는 거. 네. 좀 중소형주 새로운 기업? 네. 관심을 가질만 하면 네.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오로라 이노베이션이요? 네, 이름이 이쁘죠. 뭐예요? 네, 이게 미국의 피츠버그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는 아무래도 승용차잖아요. 네. 근데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대형 트럭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자율주행입니다. 아, 자율주행 트럭.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러니까 이 땅이 덩거리가 넓잖아요. 네. 땅덩어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럭커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쉐일 오일 거기를 이제 실어 나르는 트럭커들이 연봉이 5억이거든요. 오. 그런데도 구하기 어려워요. 네, 너무 혹독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몰면 너무 오랫동안 몰아야 되다 보니까 이 트럭커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안으로 야 그러면 로봇으로 하자. 물론 근데 여기는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시내 주행은 사람이 해요. 어려운 거는. 아, 좀 복잡한 데는? 네, 복잡한 데 들어가는 거는 사람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고속도로. 직선도로나. 네, 직선도로 같은 경우는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그냥 크루즈 모드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더 정교한 크루즈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로라 이노베이션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대열 운행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 운행이요? 대열. 그러니까 대열을 맞춰서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앞에 흔히 말하는 차 하나만 약간 기차처럼 쪼르르 따라간다고요? 네, 쭉 갈 수 있게. 네. 그것도 할 수 있게 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트럭 운수 수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용화를 원래 같으면 내년 4월 정도에 한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미루긴 했어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기 핵심국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볼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스웨덴 볼보에서 네.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율 트럭을 공개했다. 6월 기사에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보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트럭 관련 주요 메이커들이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퍼포먼스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내에 트럭커들을 구하기 힘든 이런 인력난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오로라 이노베이션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닥 상장 기업, 나스닥 코스닥이 아니고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 최근 지금 보니까 주가가 오란의 흐름이 좀 네.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7달러밖에 안 해요. 이게 7달러밖에 안 하고. 스펙 성장을 한 종목이라서 한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어요. 17불까지 갔었던 종목이 네. 이게 한 1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왜요? 네, 이거 뭐 아무튼 그때 스펙 이슈가 또 이제 끝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못 내다 보니까 그때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스펙 상장했던 종목들이 다 이제 빠졌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 전에 엄청나게 이제 급등했다가 쭉 그렇죠. 빠졌다가. 이제 슬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또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또 있다 보니까 함께 이제 각광을 받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 안에서 미국에서 정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물류 이동 수단 중에서 트럭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거군요. 네. 자율주행.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내용들로 사실 기업들 되게 많이 언급되고 저는 최근에 그 자율주행 하면은 왜 음성 인식이 좀 잘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죠. 사운드하운드 이런 기업들 그것도 이슈였잖아요. 좋죠. 맞습니다. 네. 그쪽도 괜찮게 봅니다. 네. 결국은 뭐 손으로 터치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음성 인식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많이 등장하는데 다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롭게 급등하는 종목을 다 찾고 싶으니까 다 뭐 약간 팔란티어나 뭐 팔로알토나 이런 뭔가 신생 기업들 확실하게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또 번외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와 함께 공부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나는 무겁게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우리 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내년도 목표 주가 600달러는 뭐 무난하게. 근데 이게 뭐 600달러는 사실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라면 한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는 분위기긴 하죠. 내년도에 말씀하셨던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련 법이 뭔가 통과가 되고 가시적으로 진짜 이제 시동만 걸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건 진짜 가볍게 후루룩 600달러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오늘은 자율주행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또 새로운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